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양지수와 또 선물에서 개인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잠시 뒤에 이정수 위원님께 시장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전매매 정수 현재 여러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뒀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실전매매 정수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요.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최근 우리 시장에 대해서 리딩해주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실전매매 정수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제 이 옷 색깔과 똑같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요. 현재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여쭤보시면 제가 댓글도 달아드리고요. 위원님께 넘겨도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매매 정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코스닥 시총을 보니까요. 시즌이 2위로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지난주에서 여러분들한테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약주의 흐름들이 끝나지 않았다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CJN이 시총이 2름 올라왔다는 이슈도 있고 지금 뭐 셀트리온도 여전히 강하고 있고 뭐 진단 시약 관련주들 오늘 녹십자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제약주의 흐름들도 분명히 강합니다. 근데 이 흐름들이 여러분 지난주 잘 생각해보면 IT 부품주로 강할 때 제약주의 흐름들이 약간 눌리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움직이죠. 지금 시장은 조종시 업종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게임주들, 엔터주들 있죠. 그리고 IT 부품주, IT 섹터에는 뭐 통신장비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있을 거고, 원래부터 강했었던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수차도 있을 거고, 뭐 폴더블 폰, 그 다음에 뭐 PCB, FPCB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쫓아가지 말고 추격 매수가 아니고 조정을 받을 때. 자, 그러면은 오늘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요,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2200선에서 지금 걸터 앉아 있고 있는데, 무너질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유동성 장세 흐름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증시에 쏠려 있는데, 뭐 신용자고 얘기를 뭐 간간히 얘기를 합니다. 무너질 거였으면 벌써 박살이 나고 벌써 지금 급락하고 많이 빠졌을 거예요. 빠지질 않죠? 종목들마다 쫓아갔던 사람들만 체감이 나쁠 뿐이지 조정시. 그래서 오늘도 제약주들이 튀기기 때문에 그쪽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오늘은 조정받는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IT 부품주들을 저점 매수하는 게 지금 시장에게는 좋다라는 얘기여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저점 매수하시는 게 항상 지금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이 전략이 조금 더 가격을 비싸게 쫓아가야 될 때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2270 정고점 자리인데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2300으로 갔을 때, 그때에서는 가격이 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에서는 막 이제 쫓아가거나 아니면 고점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강한 종목들을 막 사야 되지만 지금처럼 아직 돌파가 되지 않을 때에서는 기존에 있던 전략대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일 표국 종목도 마찬가지고 전전일 여러분들이 계속 드렸던 종목들이 계속 조종시마다 저점에서 했던 종목들인데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좀 이따가도 좀 살펴보겠지만 종목들이 바닥권역에서 튀는 애들도 있고 강한 상태에서 조정받고 다시 튀는 애들도 있는데, 이게 장이 조만간에 제가 볼 때에서는 2200을 돌파 안착을 한 다음에 2300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지금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잘 무너지지 않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조종시마다 한번 잘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따라갔던 분들은 체감이 좋지 않겠지만 눌렸을 때 공략을 했던 분들은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눌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표적 종목 매일매일 한 종목씩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 진행 중인데 9개 관역 중 몇 개 관역을 남겨두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총 9개 관역 중 지금 현재 단 2개의 관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FR텍 대단합니다. 27% 수익률 내주면서 관역을 넘겨줬는데요. 어떻게 하면 수익률 이벤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설명드릴게요. 문자 샵 0082번 적으시고요. 이벤트 참여합니다라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빠르게 집계를 해서 만약에 당첨된 분들에게는 9분께 유료 회원권을 무료 체험권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의 관역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제 마음이 다 급한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 표적 종목의 수익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FR텍 27% 지금 수익률을 달성했는데요. 통신 장비주로서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죠. 지금 수익률 현재 이번 이벤트판에서 가장 많은 수익률 보여주면서 관역판을 멋지게 넘겨줬습니다. 누적 수익률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도 그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 친구가 나와줬습니다. 초록뱀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이 궁금해지는데 잠시 뒤에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드렸던 바닥에 있는 표적 종목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주성의 인지형도 많이 올라갔고요. 뭐 LNF,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후성도 마찬가지 바닥에 있던 종목들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탑엔지형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공략했을 때에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렇게 나쁜 수익률을 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여줬죠. 마찬가지 이번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초록뱀을 여러분들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제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YG엔터라든지 SMA라든지 JYP 흐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은 키스트도 지금 강하고 있는데 그 흐름들을 이어받아서 저는 초록뱀이 움직일 것 같아서 오늘 표적 종목으로 다시 한 번 더 갖고 나왔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뿐만 아니라 뭐 추가 매수를 노리거나 신규 매수 노리신 분들은 제가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 표적 종목을 한번 봐드려야 되겠죠. 바로 전일 표적 종목은 바로 KPM 테크입니다. 자, KPM 테크. 자, 이거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1,08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가격이 한호가 차이로, 그러니까 5원 차이로 지금 들어오질 않았는데 만약에 들어왔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벌써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호가만 더 들어왔으면은 수익이 나서 한 8, 9% 꽤 큰 수익이죠. 8, 9% 수익이 나왔을 텐데 아쉽게도 그 한호가 차이 때문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뭐 운이죠, 그렇죠? 만약에 들어왔었으면 근데 여러분들 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그 한호가 차이로 그냥 못 살 바에 그냥 사야겠다 해서 공략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간에 가격은 미도달됐기 때문에 AS를 해드리면 지금처럼 올라올 때 한번 팔고 다시 조정 시 다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보면은 급등 명중으로 되는 게 이제 FR텍인데 통신장비주. 지금 통신장비주 FR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지금 수익이 4,600원을 말씀드렸던 건데 27%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N자형으로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있지만 밀리고 다시 움직일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돼요. 많이 줄이고 혹시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많이 줄이고 비중을 조금 가지고 난 상태에서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수익이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낮다고 보고 있고요. 가령 뭐 매수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고 밀리고 지금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질 않고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후성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고 여기서 다시 튈 거고,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도 그렇게 크게 밀리질 않아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녹십자처럼 밀린 다음에 다시 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뭐 탑엔지어링 최근에 말씀드렸던 탑엔지어링도
전일날 이제 거래가 슬슬 실리기 시작했으니까 뭐 얘는 뭐 이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진 게 아니라서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얘는 밀릴 것도 없네요. 얘는 밀릴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 권역에서 거래가 실리고 있는 쪽들은 한 번씩은 저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FR텍 같은 경우도 지금 통신장 비주의 흐름들이 강하니까 얘는 이격이 좀 벌어졌죠. 그래서 밀렸다가 다시 움직일 거 생각한다라 그러면 비중 조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인 초록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뱀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이거 이제 유상증자 얘기 때문에 이제 신주식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상관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키스트도 같은 엔터주줄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갔어요. 2018년도, 2019년도에서도 키스트 초록뱀 제가 같이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결국은 시간차를 두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키스트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얘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YG엔터라든지 죽지도 않아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받고 지금 고점에서 다시 위로 튀려고 모양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YG엔터, 그 다음에 SM도 강하죠. SM도 강하고, 그 다음에 JYP 엔터, 얘는 아주 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엔터주의 흐름들이 이렇게 강한데 과연 그러면 초록뱀은 여기서 그러면 무너질 것이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벌써 3대 기획사에 있는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강하고 거기다 키스트도 강하고 이런 흐름들이라면 얘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사야 된다? 조정 시 저점 매수를 해야 돼요. 왜? 시장이 2,300을 아직 뚫고 날아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을 받고 샀을 때에서 흐름을 보면,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바닥에 있죠. 이렇게 바닥주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이 주성엔지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주성엔지니어링도 올라가기 전에서는 바닥에서는 제가 아마 그 초록뱀하고 주성엔지니어링하고 초창기 때 여기에서 얘기 드릴 때 비슷한 흐름들로 많이 찍어줬던 이제 차트 모양일 거예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듯이 초록뱀도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나쁘질 않은데 요게 안 움직인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닥 쪽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기다 지금 거래대랑도 지금 초록뱀이 실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세력주 패턴이라 그래서 이미 벌써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지금 잡혀져 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상장 이슈가 이제 조만간에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지금 YG엔터와 다른 엔터주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도 보면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지만 기관과 금융투자는 열심히 지금 빨간색으로 많이 사고 있죠. 기타 법인은 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지금 요 종목은 조종시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가야 될,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은 이제 이슈가 터지면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N자형으로, 안 그래도 지금 차별화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서는 차별의 흐름으로 얘는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바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해야 될 종목은 완전히 바닥에서 그냥 쑤셔박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상태가 안 좋은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은 아예 그냥 세력들이 관심도 없고 위험한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지만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은 많이 밀리면 뭐 이주까지 밀리겠죠. 근데 밀리면 얘는 급등하고 밀리면서 급등하면서 조만간에 이 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사 들어온 이유가 아마 조만간에 이거를 밀렸다가도 강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도 엔터주의 흐름들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올 여름에서도 뭐 치료제가 개발이 될 것이다. 뭐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개발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임상 1상 2상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엔터주의 흐름들이 YG엔터, SM, 키스트, 그 다음에 JYP 이 흐름들을 볼 때에서는 이 종목은 1,650원인데 뭐 지금 가격, 지금 뭐 이렇게 뭐 비싸게 살 필요 없죠. 1,615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 이렇게 주워 담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615원에 이거를 잡아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초록뱀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가로 가격 수정까지 해주시면서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611-2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기 무섭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위원님 첫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는 전화 연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석 전문가입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시네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나라 M&D요. 나라 M&D.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130원에 20%. 7,130원에 2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매매적인 흐름으로 볼 때에서는 21선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들은 좀 이어지는데 좀 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61선까지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60이라는 얘기는 5,5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5,500원까지 밀릴 거를 생각하고 공략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6,700원을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라는 얘기는 손절을 안 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6,7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잠깐 했다가 다시 조정 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 6,70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한 오늘 내일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상방향으로 다시 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매매적인 관점으로 초단타를 하기 위해서 선수급 매매로 들어갔다라 그러면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차트도 나쁘지도 않고 차트도 우상향으로 계속 강하게 흐름으로 잡혀 있는 게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거래도 실려 있고 초보적인 관점에서는 6,7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이게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절반을 자르면 돼요. 그럼 절반 정도 자르면 그게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초보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절반을 자르세요. 딱 자르면 이 정도 나오죠. 이쯤 내려가면 여기서는 초보자들이 사는 자리. 아, 예,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선수들이 사는 자리인데 6,7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되고 한 번 더 튀게 되면 정고점 돌파가 나올 때쯤에서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거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6,700원만 안 깨지면 그냥. 그렇죠. 가져가도 6,700원 안 깨지면 되죠. 그러니까 아, 예. 요게 초보자들이 좀 이해하고 매매 대응하기도 조금 복잡해요. 설명 자체가. 그래서 6,700원만 일단 안 깨지면 되는데 깨지면 그때서부터 좀 복잡한 셈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부분만 잘 하시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종목도 아니고 흐름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소마젠이요. 소마젠. 네,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3,000원에다가 30%. 23,000원에 비중 30%. 예, 예. 자, 알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7월 달에 상장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한 6일 됐네요. 네.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얼마 안 된 종목은 이제 차트의 흐름이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추세라는 거는 없고 전저점 지지 자리는 있죠. 근데 네. 지금 23,000원대니까 지금 손실이 23,000원대니까 손실이 그래도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손실이. 많아요. 아니 뭐 손실이 뭐 30% 40%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만큼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네. 반등을 줄 때 비중이 조금 지금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23,000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등을 주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혹시나 모를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버리게 되면 얘는 원래 자리 10,000원대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 한 22,000원 정도? 그 정도만, 그러니까 22,000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서, 차라리 지금 제약주들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려는 애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안전한 좀 바닥권역에 있는 제약주를 좀 공략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요. 네. 그때서는 손절하지 말고 그냥 버티세요, 그때는.
왜냐하면 지금 내려가- 시장이 무너지는 장도 아니고 네.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도 끝나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네. 밀리면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밀리게 되면 손절보다는 보유를 그러면 하다가 추가 장기를 매수를. 보려면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장기요? 장기. 장기적으로 1,000원까지 내려가도 상관없으세요? 그럼 안 아니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장이 제약주들이 강하니까 그렇죠? 네. 무조건 길게 버티기보다는 그러니까 밀릴 때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빠져나오자는 전략이 왜? 단가가 네. 지금 높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 보유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리 산업을 샀거든요. 우리 산업. 예, 전번에 저기 멘토님이 추천해 줬어요. 자, 매수 가격하고 19,000에 비중 어떻게 샀어요. 되실까요? 19,000원에 10%거든요. 19,000원에 10%? 예, 근데 오늘은 쭉 빠지네요. 조금. 말 그대로 조금 빠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괜찮을까요? 15% 빠졌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만 1.5%밖에 안 빠지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예. 네, 뭐 종목에 대해서 지금 종목이 탈이 났거나 아프거나 뭔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횡보 조정이라고 그러죠. 예. 원래 주식이라는 게 1% 올라갔다 1% 빠졌다 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유가 되겠고, 예. 자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좀 말랐긴 했는데 어제 지금 수렴형 내지는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기 전에 대부분 모양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 상태에서 거래가 실리면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아직 테마가 끝난 건 아니니까 네.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은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한 17,000원이 깨지 않으면 그냥 네.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테마주 따르듯 되게 많이 올라가죠. 예. 근데 걔네들이 지금 살살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많이 올라갔다 지금 조정받는데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우리 산업도 따라서 이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2,300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2,300을 돌파할 만한 지금 흐름들로 가고 있지 않고 계속 2,200을 붙어서 움직이는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종목들이 다 안 가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뭐 시간이 돼서 갈 때가 되면 이거 조만간 이게 돌파를 할 거예요. 2만 원 돌파가 나올 테니까 2만 원 돌파가 나오면 그때 다시 연락을 꼭 주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양봉에서 하는 거예요. 음봉에서는 오늘 사도 내일 또 밀려요. 네, 내일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완벽할 때에서는 지수가 2,270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2만 원 돌파가 나오면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금은 음봉이기 때문에 사봤자 꼼짝도 안 하고 계속 밀리거나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2만 원 넘으면은 좀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더 가져가도 되죠, 당연히. 2만 원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얘가 위로 올라가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올라가겠다 이렇게 손 들고 가겠다라고 이제 외치는 거기 때문에 2만 원 돌파가 나오면 그때는 파는 게 아니고 가져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옵트론텍이요? 옵트론텍. 자, 옵트론텍도 한 2달 전에 한번 이거 표적 종목으로 얘기했던 종목인데 급락은 별로 없었는데 움직임이 별로 없어갖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120원에 15%요? 5,120원? 그러면은 사신 지 얼마 안 되셨겠다, 그렇죠? 네. 예, 이것도 좀 전에 봤었던 그 우리 산업하고 차트가 좀 비슷한데 자, 보겠습니다. 얘하고 이렇게 길게 보면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보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다 해서 이게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수렴형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쪽 카메라 섹터들도 최근에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 강하게 움직였듯이 하이비전 시스템도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여기를 뚫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옵트론텍도 아마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5,5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럼 한참 걸리겠죠, 시간은? 너무 그렇게 지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심심할 때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타이밍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버려서 그렇지. 옵토론텍도 이거 보세요. 여기도 옵토론텍 가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하이비전 가기 전에 여기서도 얘도 참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7월 6일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며칠 기다리니까 갑자기 튀더니 어떻게 돼요? 팍 이렇게 튀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움직일 때는 한 방에 움직이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한 번 정도의 움직임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TM 반도체요. ITM 반도체?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60%고요. 60%. 많으시네. 매수 가격은요? 매수가는 63,000 얼마인데 63,000. 잠깐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63,000원대 갖고 계시고 216원요. 216원이요. 비중은 네네. 60%. 일단은 고점에 사시다가 이게 물타기 하신 건가요? 가격대가 수점이 많은데? 아니. 예전에 네. 한번 장이 막 팍 그때 조정할 때 네. 그때 팍 내려가갖고 물타기 한번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얼마 전에 조금 올라갔는데 탈락하다가 뭐 그 너무 차이가 없으니까 수익이 별로 없어서 안 팔았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괜찮아요. 흐름들이 괜찮아서 이것도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기는 한데 우리가 차트를 보면 바닥 자리가 23,000원짜리고요. 그렇죠? 고점 자리가 74,000원짜리면 초보자들이 그러니까 매매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빠른 매매라면 뭐 7만 원에 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샀다가 안 가면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게 매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그냥 팔아버리는 걸 손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매매로 접근하면 이 고점 부분에 공략했다가 안 가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고점에 사가지고 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에 피해를 많이 보는 흐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 고점 라인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저점이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중간을 딱 자르세요. 중간을 자르면 5만 원이죠. 네네. 그럼 5만 원 부근에 부딪힐 때쯤 해가지고 저점 매수를 하면 초보자들은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아요. 물타기도 마찬가지. 5만 원서부터 해서 3만 5천 원까지 물타기를 하면 웬만하면 이거 안 깨져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야 되는데. 안 해야 되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고점에 지금 공략을 하니까 지금 물려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결과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중심으로 내려가느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요게 지금 이게 저점인 것 같아요. 58,000원짜리가. 네. 그래서 58,000원짜리가 지금 저점으로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닌데 58,000원을 깨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5만 원 내려갑니다. 근데 58,000원이 지금 저점이 지금 이게 이제 3분의 1 조정을 받은 건데 3분의 1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움직이면 55,000원, 7만 원 쪽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네. 외국인들 지금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타이밍에서 66,000원에서 7만 원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비중을 팍 줄일게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가 되시고 58,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서는 비중 조절에 대한 혹은 손절에 대한 질문이 좀 궁금하다면 그때는 58,000원이 깨지면 다시 전화를 주시고 그다음에 7만 원 쪽으로부터 올라가게 되면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비중을 꼭 줄이면서 또 거기서도 연락을 주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다라는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황 점검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밑에 있는 전화번호랑 문자로 계속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닥에 있는 지금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뭐 KM테크뿐만 아니라 LNF도 굉장히 잘하죠. 아니, LNF가 아니었죠. F알텍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텔코나 F제약도 좀 전에 보니까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시그널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두렵거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번호 문자로 계속 주시고 저는 시황점검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1531-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이죠. 초록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가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1615원 라인 지나가고 있는데 눌렸을 때 공략이 가능한 엔터주로서 초록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초록뱀 빠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이시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강세를 보이던 종목들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많은 분들이 위원님 도와주세요라고 시황 점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장 왜 빠지는 걸까요? 자, 전일날 이제 양도세에 대한 완화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나중에 호재로서 시장이 위로 상방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따라붙을 것 같으니까 개인들 보고 이제 일단은 경고를 주는 거죠. 따라붙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그때 조종시마다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지금 되고 있고 전일날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샀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팔아내는 모양을 좀 보여주는데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은 오늘은 다시 외국인들이 좀 팔죠? 개인들이 어제 전일날 벌써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사고 있을 텐데 올라간 걸 사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도 전략을 드릴 때 올라간 거 쫓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은 올라간 걸 쫓아 들어가게 되면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버티질 못해요. 손실도 커지고. 그래서 올라가 급등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 윌비스 같은 경우 지금 다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이거 고점에서 이렇게 쫓아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과연 지금 제중시에서 갖고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20%대에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손절할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하지 말고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윌리스를 공략하면 그래, 한 여기서 이 정도면 한 3%든 4%든 수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윌리스를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 아니면 지금 조정을 받는,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제약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보면은 녹십자, 아까도 말씀드린 녹십자 시리즈들,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셀, 뭐 녹십자 랩셀 이런 애들이 강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강약품도 강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할 때에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그렇죠? 쫓아가지 말고 밀리면 이제 싸게 사자라는 관점으로. 최근에 제약주들도 여기서 부강약품 올라갈 때 쫓아가는, 이거 밀릴 때 공략을 하면 지금처럼 수익이 나듯이 지금은 조정을 받을 때 IT 부품주를 사거나 조정을 받을 때 제약주들은 오늘 조금 뛰니까 제약주보다는 통신장비도 오늘 좀 뛰죠. 그래서 뛰는 것보다는 좀 조정받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게임주 섹터랑 엔터주들도 살짝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어쨌든 조정받을 때 2차 전지, 전기차, IT 부품주 이런 쪽들을 저점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초록뱀을 말씀을 드렸는데, 초록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강한 상태에서 지금 한번 눌리고 있는데 61선 지지랑 21선 지지, 그리고 61선, 21선이 특히 21선이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분차트를 보게 되면 이거 한번 공부용어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락 N자로 내려가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웬만해서는 물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 이렇게 이런 공짜 종목이라 그러는데 분차트에 보면 이게 상승 N자가 있고 하락 N자가 있듯이 상승 N자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줬기 때문에 밀리는 자리가 되고요. 하락 N자로 내려가는 자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 자리가 예측적으로 이제 저점 자리에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지금 저쪽 애들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아직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는데 이것도 끼가 있는 종목으로서 한번 거래가 실리면 한 번씩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급등을 한 번씩 하는 종목이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엔터주의 흐름을 제가 볼 때에서, 그리고 호가를 볼 때에서도 이거는 지금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지금 떨궈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좀 작업을 하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정도 가격대면 원래는 1,650원 정도 되면 그 정도면 가격이 안정적인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고맙게도 가격을 지금 시장을 밀거나 아니면 지금 세력들이 가격을 지금 미는 거예요. 개인들이 물량을 떨구기 위해서 밀었는데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굉장히 이거는 싸게 오늘 장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거는 아마 내일 바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아마 바로 3% 그 수익률 달성, 그게 아마 바로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에서 밀릴 때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의 표본.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IT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지금 밀리게 되면 조정시 저점 매수를 해야 되지,
쫓아가면서 추격 매수하게 되면 그 다음 날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흔들릴 때 물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흔들리는 종목을 저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오후장 전략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상담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77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77만 원. 네. 자, 이거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30%. 가격을 좀 싸게 바닥에서 좀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왜 77만 원 사셨죠, 근데? 이게 80 몇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내려오길래 77만 원에 샀는데. 아,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네. 80만 원의 간적도 있지만 얘는 과거에 한번 차트를 볼게요. 과거에 여기 보면은 작년 8월 달에 24만 원도 내려간 적이 있으니까 24만 원도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80만 원 간적도 있으니까 24만 원도 간적도 예. 있으니까 24만 원 내려가는 것도 예. 정상이죠. 77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갈 수는 본전에 있어 보여요. 팔았다는데. 예. 예, 일단은 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제가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식은 이 진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저점 자리랑 고점 자리랑 네. 딱 봤을 때에서 비싸다 싶으면 사실은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잘하면 재수가 없으면 잘하면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심하면은 25만 원도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략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공략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빠지게 되면 물타기만 하게 되고 빠지면은 그냥 원망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네, 가격이 시작 조금 비싼 발표. 부분에 그러니까 먼저는 가격이 좀 비싼 부분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든 셀트리온이든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강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62선을 타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N자형 상승을 주고 조정을 받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예, 그거는 그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70만 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손절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70만 원이 깨지면 네. 그때는 손절을 절반이라고 한 다음에 그때서는 65만 원과 60만 원에서 다시 저점 매수를 다시 해야 돼요. 예. 아셨죠? 예. 근데 이렇게 전략을 내일 제가 실적 드려도 발표가 잘 나오나요? 뭐라고요? 내일 실적 발표한다는데 잘 나오나요? 이미 벌써 반영이 다 돼서 네.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은 그러니까 제약주의 대부분의 이제 실적들은 좋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은 네.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좋은 쪽으로 나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안 올라가요.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삼성전자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래 실적 발표라는 게 어떨 때 움직이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이 나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았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만 좋을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 아니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좋았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의외성으로 오늘 팔아야 올라가는 되나요? 거지. 좋았던 부분들을 그대로 좋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10번 중에 2번은 그래도 올라가는데 10번 중에 8번은 7, 8번은 더 빠져요. 실적 발표를 하면.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는 네. 제가 오늘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일 팔아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70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그러니까 71만 원으로 볼게요. 이제 71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네. 지금 반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지금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제약주 대형주의 흐름들이 좋았으니까 내일도 네. 이어진다라 그러면 네.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차라리 저는 이거는 이제 회원들 종목인데 이것도 준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인데 네. 시젠 EDGC 바이오니아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원들에 줬던 이유가 바닥 종목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바닥에서 이만큼 떴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갈 목표치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공략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바닥 저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붙을 때 이렇게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12,000원 이하에서 이거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 수익이 꽤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식을 공략할 때에서는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강한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략을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종목 추천을 준다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상태 조정을 받으면 한 61선 지지 자리, 한 65만 원, 7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공략을 했었으면 조금 더 쉽게 요리를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비싸게 공략하다 보니까 이 요리하기가 조금 지금 까다로울 거예요. 근데 제 의견은 일단 보유를 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80만 원 근처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욕심이 또 날 때 욕심을 좀 줄여서 어느 정도 좀 챙기고
예. 싸게 다시 사자라는 의미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내일 본전 오면 팔으려고요. 그러니까 아유.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싸게 예. 사세요. 싸게. 예.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얘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제철 23,000원 20%예요. 23,000원에 비중은 20%시고, 네네. 그래도 수익이 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거 25,000원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갖고 가야 되는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지수가 지금 뚫어버리면 지수 관련주로도 움직이겠는데 사실 지금 뭐 철강주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면서 좋은 부분들은 아니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굼뜨거나 아니면 박스권에 또 갇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 보세요. 차트를 보면 현대제철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네, 너무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렇게 크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그렇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수소차랑 관련됐다 그러면 맞나요? 아니, 이 현대제철을 수소차 테마로 엮으면 안 되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소차를 만들면 거기 자동차에 뭐 그 철제 빔이라든지 뭐 그런 철판 이런 것들은 들어가긴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날 때. 근데 지금 자동차 판매들은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수소차가 움직이면 얘를 묶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소차를 해야죠. 할 거면. 그렇죠? 수소차로 봤으면 수소차 테마를 해야죠. 그럼 그쵸? 이거 한 연말까지 봐도 별로 그러니까 연말까지 보시는 거는 뭐 이게 차트가 바닥에 있게 되면 나쁘진 않은데 경제가 점점 그렇게 뭐 회복이 된다는 얘기보다는 그냥 기대감만 주잖아요. 만약 백신이 그렇게 뭐 개발이 되면 생각보다는 좋아질 거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그동안 올라간 게 생각보다는 괜찮았더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생각보다 괜찮았더라라는 얘기인데 이게 내년에서는 얘기가 바뀔 수 있어요. 계속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실적들이 줄어들거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가 나오면 다시 저점을 또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라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IT 부품주나 기대감에 움직일 때 IT 부품주가 훨씬 더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잘 IT 부품주를 하든가 아니면은 제약주들을 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하든가 하는 게 유리하지 지금 뭐 대형주의 현대제철을 여기에서 크게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보는 거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연말까지 보시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종목들 바닥에서 막 30% 40% 움직여도 얘는 그 폭을 절반밖에 못 돌아갈 수 있다. 그걸 인정하시면은 가져가셔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목표가를 대충 어느 정도 잡고 가면 될까요? 지금 저항 라인이 지금 25,500원이죠. 네. 이거를 뚫으면 그다음에는 3만 원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뚫지 못하면 다시 2만 원으로 내려가요, 얘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게 아직 그렇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고 이 저항 라인에 지금 부딪히고 지수가 지금 뚫으면은 그래도 지수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갈 텐데 이 지수가 여기를 뚫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대형주들도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박스권으로 갇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지금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만 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장기적으로도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2만 3천 원 사셨으니까 그렇죠? 2만 원이 깨지면은 장기적으로 왜냐면 옛날에 그 OCI라는 종목이요. OCI라는 종목이 지금은 완전히 4만 원대 바닥이지만 이게 50만 원, 60만 원 할 때였는데 60만 원 했던 종목 이때도 바닥이었어요. 이때도 그때 15만 원, 20만 원 할 때 엄청 바닥이라 그랬는데 바닥에서 또 바닥을 또 탑니다. 아니 저도 그거 몰려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그래서 바닥이라는 게 이 업황이라는 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 뭔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가면 바닥에 또 바닥. 지금 44,000원도 지금 여기서 돌리면은 뭐 10만 원 갈 것 같지만 또 바닥 치면 또 2만 원, 바닥을 또 깨지면 또 2만 원 가고 2만 원에 또 만 원 가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제철도 지금 바닥 자리에서 완벽하게 진짜 바닥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보면은 외국인들 이게 주황색 외국인들인데 열심히 팔고 기관도 열심히 팔고 최근에서 조금 들어오다가 말다가 지금
개인들만 많이 갖고 있지 이게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요. 오히려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수익이 더 잘 나요. 어떻게 된 게.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 5,000원짜리가 6만 원 갔으니까 1200%, 12배 갔어요. 12배. 맞아요. 12배를 갔는데 조정받고 한 빠진다 싶었더니 또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차라리 그래서 LNF 오히려 전망으로 본다라 그러면 LNF를 얘를 조정시 사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조정시. 전망으로 보면. 그래서 현대제철을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경기가 뭐 전 세계 물동량들도 막 늘어나고 경기가 막 좋아지고 막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는 이거를 다시 주워 담으면 되지만 지금은 기대감에 반등을 주는 거고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건 박스권으로 지금 탈 수밖에 없으니까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분할 매도 했다가 조정받으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의 탑 엔지니어링인데 자,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했었던 종목이죠. 자, 일단 탑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재료 부품이면서도 카메라의 부분들도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드디어 이제 100만 주가량을 2번을 줬습니다. 이거는 100만 주 조금 안 되지만 이 정도의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우상향으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보유 말씀드리고요. 8,300원 사셨으면 지금 수익권이실 텐데 다른 IT 부품주들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은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니까 10,000원까지 일단은 오면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텔콘 RF 제약인데요. 그렇죠. 한 번씩은 꼭 한 번씩 오는 종목이죠. 자, 텔콘 RF 제약 굉장히 차트가 바닥에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거래가 말라서 그런데 지금 다른 제약주들 그리고 얘는 무선 안테나 그래서 통신 장비에도 속하는 종목인데 지금 뭐 FR텍도 급등을 했고요. 그렇죠? FR텍도 최근에 급등을 했고 뭐 대한강통신도 막 움직이고 지금 뭐 삼지전자도 최근에 잘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통신 장비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제약주들도 움직이고 하는데 얘는 지금 계속 눌러놓고 있는데 이러다가 거래 한번 실리면 갑작스럽게 튀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정확하게 저점 라인을 잘 지지해 놓으면서 가지고 있으니까 세력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털리지 말고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가져가세요. 비중이 작으면 더 사시면 되는데 15%면은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도 가격대면. 그래서 5,000원짜리는 강력한 지지 자리 그리고 6,000원 정도 왔을 때 거래가 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팔리면 안 됩니다. 거래가 실리면 팔면 안 되고 거래가 안 실릴 때는 6,000원 한번 팔았다가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거래가 실리면 이걸 돌파하면 지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지수가 돌파가 나오면 이쪽도 작은 N자로는 7,000원, 큰 N자로는 8,000원, 아주 큰 N자로는 뭐 10,000원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크게 가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 크게 가는 거니까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고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의 오스코텍입니다. 자, 오스코텍. 자, 이것도 기가 외국인들이 최근에서 조금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서 이것도 차트가 나쁘지 않네요. 27,000원. 이쯤에 있으면은 이거는 빠져나올 겁니다. 거의 빠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밀리면 추가 매수 더해도 좋아요. 이 앞에 있는 거래 실린 양봉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양봉이에요. 이 봉을 볼 때에서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짧게 보면 28,000원이지만 길게 보면 한 3만 원 정도 보면서 1차, 2차 분할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경 하이테크 유튜브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세경 하이테크. 자, 이 세경 하이테크도 최근에 제가 이제 폴더블4 쪽에서 한번 차트를 이뻐갖고 봤던 종목인데 가격대들이 잘 안 내려와서 요걸 주지 않고 딴 걸 줬었어요. 그때 이제 BH하고 이제 이런 종목을 줬는데 그래서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는 급등이 나왔는데 이건 아직 급등이 나오질 않는데 밀리면은 더 사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갖고 있어도 3만 원, 32,000원 이쪽 우상향으로 살금살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보유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리고 지금 차트 모양들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깨질 때에서는 이때 이렇게 하락을 탈 때에서는 재미없는 모양이었지만 지금 보면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우상향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이중바닥형 내지는 수렴형 완성형의 캔들로 지금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애들이 있죠. 이게 IT 부품주 애들이 꽤 많은데 그런 애들 다 괜찮으니까
보유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자, 비중은 없으시고 12만 8천 원에 사셨다 그러는데, 자, 장기 보유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타고 있는 종목들이 몇몇 애들이 있어요. 뭐 한국전력도 저렇게 되는 애가 있고, 뭐 한국가스공사, 이마트, 현대제철이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가 실린,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제가 아까 그렇게 크게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얘는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면서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마트는 그래도 여기 보면은 기관들이 좀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있어서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12만 8천 원 그 물렸던 가격대까지는 회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마트에 모든 악재들이 나와서 그렇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우상향 타게 되면 또 15만 원 또 가고, 또 15만 원 가면 또 호재를 또 타게 되면 17만 원 또 가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악재들이 다 몰리는 바람에 근데 더 이상 저점이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지 않을까. 더 이상 저점이 안 깨지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뭐 나쁜 장은 아닙니다. 조정 시마다 잘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받아드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만약 내 상담 오늘 당첨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료 방송에서도 종목 계속 봐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잠시 뒤에 저희 위원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후 3시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도 상담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 오후장에서 한 번 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장 흔들리고 있지만 남은 시장까지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